최근 구글 자회사 오픈AI에서 GPT 3.5 기반으로 만든 채팅 인공지능 GPT 챗으로 만화를 만들 때 필요한 전문 지식들에 대한 취재를 해보았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을 만큼 대답을 잘 해주는 반면 상상력이 필요한 부분은 아직 발전이 더 필요한 분야도 있어 보였습니다. 인공지능 페인트 툴 미드저니를 활용해 그림도 그려보았는데요. 이런 건 이제는 특별한 일도 아니게 되었습니다. 우동이즘 영어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느꼈던 거는 친구랑 베트남 여행을 갔을 때였거든요. 현지인들이랑 엄청 즐겁게 막 영어로 대화를 하는 친구. 근데 저는 그 옆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진짜 꿀먹은 벙어리 마냥 꽉 입 다문 조개맨키로 멍하니 옆에 앉아있기만 했단 말이죠. 만화 그리는데 영어는 무슨 하면서 영어를 공부하지 않았던 과거, 그 과거를 엄청 후회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여행이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오자마자 바로 영어 과외를 끊었고 1년 동안 영어 회화 과외를 하고 난 다음에 혼자서 인도네시아로 여행을 가서 그때서야 이제 현지인들과 조금 대화를 하면서 즐겁게 여행을 마칠 수가 있었던 거죠. I know it's dumb trying to pretend, 'cause everyone has an end. 특이점이 온다의 저자 레이 커즈와일에 의하면 2025년 안에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고 인간의 언어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는 그런 세상이 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 공부를 더 하고 싶지만 기술이 해결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사실 욕심이 소극적으로 좀 변한 게 있긴 하죠. 언어 인공지능에게 언어 번역 인공지능 개발 속도에 대한 질문도 해보았는데요. 기대했던 것보다는 보수적인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몇 번 이야기를 한 거긴 하지만 학창시절 저는 소실점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배경 크로키를 정말 열심히 했던 편이었거든요. 그렇게 몇 년을 투자했던 연습으로 인해서 적어도 배경에서만큼은 소실점을 잡지 않고 스케치 없이 틀리지 않은 투시로 자유로운 드로잉이 가능한 단계까지 갔었습니다. 언젠가 마츠모토 타이오 작가처럼 그런 느낌의 작화를 하는 작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스케치업이라고 하는 3D 모델링 이 프로그램이 웹툰 작가들의 창작 환경에 개입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너무 편리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작가들이 처음에는 조금 거부감을 느끼다가 결국에는 모두가 다라고 하면 안 되겠고 그래도 한 90% 이상 정도는 스케치업으로 웹툰 배경을 만드는 시대가 되었죠. 이 기술의 발전이 점점 더 가속도를 붙어서 작가들의 노동 환경에 더 빠르게 개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색 보정 정도였던 것이 오타 검열, 이미지 슬라이서, 호랑 작가님이 개발해 주셨던 그리고 수작업 텍스처 이런 것들 이제는 이런 것 없이는 창작을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죠. 사실 이 정도 시기까지는 정말 도움이 됐고 기술과 인간의 융화가 잘 되었던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점점 자동 채색, 캐릭터 3D 모델링, 카툰 렌더링 이런 것처럼 스케치업도 마찬가지고요. 작가의 작품에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형태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는 형태로 바뀌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물론 아직은 무슨 도깨비 방망이 마냥 뚝딱하면 내가 생각한 그대로의 그림이 나오는 단계는 아닙니다. 여전히 불안한 구석이 많죠. 그러나 기술 발전은 언제나 가속도로 진화하기 때문에 몇 년은커녕 몇 달 안에 완성도가 얼마나 올라갈지는 알 수 없는 일이고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스케치업으로 인해서 배경을 더 이상 그리지 않아도 됐을 때 가장 처음으로 느꼈던 감정은 허탈감이었거든요. 나는 무엇 때문에 그토록 많은 배경을 그리는데 나의 노력을 쏟아 부었었는가 이 생각. 좋아하면 올리는 이라고 하는 천계영 작가님 작품 이미 한 8, 9년 전부터 직접 모델링한 3D 캐릭터로 연재를 하셨습니다. 학창시절 재밌게 봤었던 언플러그드 보이, 오디션 이 만화들과 동일 작가님이라는 것을 처음에 알게 되었을 때 제가 느꼈던 충격이 진짜 어마무지했었는데 저는 학창시절에 로맨스 만화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순정 만화라고 불렀는데 그럼에도 천계영 작가님의 순정 만화는 재밌게 봤었단 말이죠. 시대의 획을 그을 만큼의 작품을 남겼고 엄청난 개성을 가진 높은 작화력을 가졌던 작가님이셨는데 왜 3D 캐릭터로 지금에 와서 작업을 하시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건강상의 문제로 택하게 된 방식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 저는 한 번 더 충격을 받았었죠. 왜냐면은 그 만화를
작품을 만드는 행위에 대한 작가님의 어떤 열정의 크기, 이게 짐작이 됐었기 때문인데, 저는 그 시기쯤에 기술 발전이 작가들의 몸과 마음 건강을 보조해 줄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청계영 작가님의 작품을 보면서 고작 몇 년의 내 노력을 이렇게 사라진 것에 대해서 허탈감이나 느끼고 있을 때가 아니다, 여기까지 겨우 생각에 다다를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최근 AI, 일러스트 AI의 이야기와는 조금 결이 다르긴 한데, 왜냐하면 이제는 발상을 전환하지 않으면 급격히 도태되어 버릴지도 모르겠다라는 위기감이 동시대 거의 모든 작가들에게 생겨났기 때문일 겁니다. 사진기의 등장으로 변화를 해야만 했던 19세기 화가들, 처음에는 빛을 담는 형식의 변환, 인상파라는 형태로 기술에 저항을 했죠. 팝아트 시대에 와서는 우리가 가진 미술이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깨어버리는 형태로, 발상을 전환하는 형태로 시대에 저항을 했습니다. 수치화된 가치만을 말하는 시장에서 창작가의 허탈감은 절대로 위로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자는 수치만으로 작가를 판단하고, 독자도 결과물에만 열광을 하기 때문입니다. 장인의 결로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작가는 극소수의 영역으로만 머무르게 되겠죠. 공장에서 찍어낸 도자기들이 어느 순간부터 우리 부엌들을 잠식하고 있지만, 우리들이 느끼는 건 도자기 장인들에 대한 감정이입, 공감보다는 시장이 주는 값싼 편리함에 훨씬 더 마음이 동하기 때문이겠죠. 만화는 웹툰으로 변해갔고, 웹툰은 기술 발전이 작가들이 돕는 형태로 진화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 어느 순간부터는 기술이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역할을 하게 되는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 큰 미래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어쩌면 그것이 웹툰 시장의 특이점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There's a place beyond the silver moon. 그럼에도 영화 공부를 해야겠다라고까지 생각이 이르게 된 것은, 그럼에도 그림 공부와 연출 공부, 이야기 공부를 해둬야겠다라는 것과 결이 다 있는데, 이제는 인공지능에게 인간이 바둑을 이길 수 없는 세상이 되었죠. 이미 그렇게 된 지도 몇 년이 흘려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어린이들은 여전히 기원을 다니고 있잖아요. 바둑을 배움으로써 상황을 넓게 볼 수 있는 폭넓은 시야, 사고력을 기른다라는 이유 때문인데, 아마 영어 공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사로 먼저 결정을 내고 문장을 수식어로 꾸며나가는 형태, 우리나라와 일본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생각의 방식이죠. 이런 생각 전개 방식이 생각 다각화에 도움을 분명 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같은 의미로 그림이나 연출이나 스토리를 공부하는 것 또한, 직접 그린 그림과 스토리와 연출로 뭔가 작품을 만든다라고 하는 목적 지향보다는 인공지능 크루들을 더 잘 부리기 위해서 AI 스튜디오 컨텐츠 제작자로서 보다 더 높은 이해도와 사고력, 이것을 기르기 위한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웹툰 작가로 사는 것보다는 창작가로 살아가는 것이 보다 더 앞선 꿈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의 경우는 그것보다는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보다 더 앞선 상위 욕망, 상위 꿈에 해당할 것이기 때문에 고집 피우지 않고 시대에 누구보다 빠르게 적응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산책 나오는 길에, 여기가 그 제주도 항구거든요. 여기서 영상 몇 번 찍었었는데, 여기로 오는 길에 생각나는 거 계속 씬별로 끊어가면서 이렇게 찍었는데, 분명 보는 재미는 늘어나겠다만 지금 아직 겨울이라서 너무 춥네요. 어쨌든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추워. 항상 즐거운 창작하시고, 손 시려.